저는 오늘 고백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제 동생들과 재산 때문에 싸웠습니다. 법정까지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동시에 가장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아버지의 죽음. 2023년 가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박철수 73세. 평생 건설 자재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강남에 빌딩 하나, 아파트 2채, 그리고 현금 10억. 총 재산 약 40억. 저는 큰아들 박준호 50세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동생은 둘입니다. 둘째 여동생 미선이는 47세, 사업 실패 후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막내 준영이는 43세, 의사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나눠질까? 2부 상속 전쟁의 시작.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희 3남매는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자, 그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 내용. 강남 빌딩 큰아들 박준호, 아파트 2채 둘째 딸 박미선, 현금 10억 막내 아들 박준영.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빌딩? 좋네. 월세 수입도 있고. 하지만 미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건 불공평해요. 오빠는 빌딩에서 매달 월세 받잖아요. 나는 아파트 2채라지만 당장 빚 갚을 돈이 없어요. 준영이도 끼어들었습니다. 형, 누나. 저도 현금 10억이지만 세금 떼면 얼마 안 남아요. 빌딩이 제일 가치 있는 거 아시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정하셨잖아. 아니, 우리 다시 협의해요. 공정하게 나눠야죠. 그날 이후 저희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재분배 요구서를 보냈고 법정 싸움까지 갈 태세였습니다. 평생 함께 자란 남매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3부 반전일 아버지의 금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재산을 3등분으로 다시 나눠야 합니다. 안 됩니다. 유언장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때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고인께서 남기신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고입니다. 세 자식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만 열라고 하셨습니다. 금고? 거기 뭐가 들어있는데? 모릅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언이니 따라야 합니다. 다음 날, 저희는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집. 먼지가 쌓여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변호사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철컥. 저는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금고 안에는 돈도 보석도 통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3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미선에게, 준영에게. 4부 반전 이 편지 속의 진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봉투를 열었습니다. 준호에게. 아빠다. 넌 항상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어. 가장 어려울 때도 동생들을 챙기고 엄마 아빠 걱정 안 시켰지. 그래서 아빠는 내게 빌딩을 줬어. 하지만 그건 너 혼자 가지라는 게 아니야. 빌딩 월세 중 절반은 내 동생들에게 나눠줘. 그게 형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재산이 아니라 책임을 물려주는 거다. 사랑한다, 아들. 마이너스 아버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재산이 아니라 책임을 주신 거였구나. 미선이도 자기 편지를 읽고 울고 있었습니다. 준영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맨 밑에 마지막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5부 반전 3아버지의 진짜 유산. 세 자식에게. 아빠가 정말 물려주고 싶었던 건 재산이 아니야. 준호에게는 형으로서의 책임을, 미선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영에게는 나눌 줄 아는 마음을.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일부러 불공평하게 나눠준 거야.
너희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아빠는 평생 돈만 벌었어. 그러다 너희와 함께할 시간을 놓쳤지. 그게 아빠의 가장 큰 후회야. 부디 너희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마. 사랑한다, 내 자식들. 아버지. 저는 미선이와 준영이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형이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 오빠. 저도 미안해요. 힘든 거 알면서도. 형, 누나. 저도 미안해요. 저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아버지의 집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빌딩 월세는 세 사람이 나눠 갖기로. 아파트 한 채는 미선이가 쓰고 한 채는 팔아서 빚을 갚기로. 현금 10억 중 3억은 엄마 산소 관리비로 7억은 세 사람이 나누기로. 6부 엔딩 1년 후. 2024년 가을. 저희 3남매는 아버지 산소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책임 잘 지키고 있어요. 매달 동생들 챙기면서 사는 게 생각보다 뿌듯하더라고요.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작은 카페 하나 시작했어요.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거. 저희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유산을 물려주셔서. 마무리. 여러분, 저는 40억 앞에서 가족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저희를 가르치셨습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가족은 나눌 수 없다고. 돈 때문에 가족을 잃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